안녕하세요. 어린이와 동화 작가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재미있고 알찬 방송 어린이 라디오 박정선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전통적 익살과 서구적 세련미가 조화를 이룬 작가, 환상적인 기법과 사실성이 기막힌 조화를 이룬 작가 최인선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일단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방송 들어주세요. 첫 번째 사연은 인천 선원초등학교 양채준 기자가 보내준 사연인데요. 학교를 안 간 날, 나는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어서 PCR 검사를 했다. 나는 이제 걸렸구나 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음성이 나왔다. 하지만 엄마께서 면역력이 약해졌으니 며칠 학교를 가지 말라고 하셨다. 다음날 일어났는데 10시였다. 깜짝 놀라 엄마 학교 늦었어요. 학교 가야 하잖아요. 했는데 엄마께서 오늘 학교 안 가기로 했잖아 하셨다. 아, 그렇지 하고 다시 침대에 누웠다. 잠을 자려고 했지만 학교에 있어야 할 시간에 침대에 누워 있어서 그런지 잠이 안 왔다. 점심시간에는 오늘 내가 좋아하는 스테이크가 나온다고 해서 먹고 싶었다. 조금 후엔 지금은 학교에서 내가 미니 청소기 담당이라 미니 청소기 돌리고 있을 시간인데 내가 하지 않아서 교실이 지저분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되었다. 내일은 내가 좋아하는 과목인 체육, 영어, 영재 학급이 있는 날인데 정말 학교에 가고 싶다. 집에 있는 것도 좋지만 학교도 좋다. 어서 몸이 나아져서 학교에 가서 선생님과 친구들과 즐겁고 신나는 시간을 보내고 싶다. 아, 우리 양채준 어린이 몸은 집에 있는데 마음은 학교에 있어. 아, 지금 청소 시간인데 내가 미니 청소기 돌려야 되는데. 재미있네요. 네, 정말 어린이들마다 마음이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안 가서 좋고 진짜 방학 같은 느낌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채준 어린이처럼 지금쯤 뭐 할 텐데 오늘 급식 뭐 나왔나 찾아봤을 거 아니에요. 내일은 무슨 과목이 있는 날인데 이러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네. 양채준 기자의 학교로 가고 싶은 마음과 비슷한 느낌이 나는 곡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강릉 옥계초등학교 김혜인 기자가 보내준 연주입니다. 박수. 예. 김혜인 기자가 보내줄 때 베토벤 바이러스라는 곡이라고 보내줬는데 이 원곡은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곡의 3악장인데 이 곡이 베토벤 바이러스라는 드라마 약간 편곡돼서 삽입이 됐나 봐요. 그래서 베토벤 바이러스라고 보내준 것 같아요. 연주 아주 잘 들었고요. 그 베토벤 바이러스라는 드라마도 예전에 봤고 소나타도 제가 좋아하는 거고 그리고 음악은 조기 컴퓨터에서 들려오고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읽은 그 아이의 그 설레이는 마음 집에 누워있는데 학교에 가고 싶은 그 마음까지 같이 어우러져서 좋았습니다. 잘 어울렸나요? 네, 통통통통. 제가 잘 배치한 것 같아서 왠지 뿌듯하네요. 네,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학교 이야기 사연 하나 더 들어볼게요. 의정부 신곡초등학교 이다빈 기자가 보내준 사연인데요. 우리 학교를 소개합니다. 우리 학교는 의정부 신곡초등학교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능곡로에 위치해 있습니다. 학생은 남학생 357명, 여학생 288명, 총 645명이고 교목은 살구나무, 교화는 장미입니다. 또 1993년에 개교했다고 하네요. 93년이면 그렇게 오래된 학교는 아니죠. 뭐 100년 된 학교들도 많으니까 초등학교들. 그런데 이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그렇긴 하죠. 예. 그럼 오래된 학교인 걸로. 우리 학교는 축구를 매우 잘합니다. 검색해보니 2012년에 호주 칸가컵 축구대회, 2017년 화랑대기 왕중왕전 등에서 우승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거 믿고 축구부 애들이 너무 까불어요. 혹시 여러분 황희찬 선수를 아시나요? 황희찬 선수도 우리 학교 출신이랍니다. 또 풀피리도 유명하답니다. 이렇게 보내줬는데요. 황희찬 선수는 유명한 축구 선수인 거 저도 알고 있는데 아무 힌트도 없이 풀피리도 유명하답니다. 라고만 딱 보내줘서 너무 궁금했는데 이다빈 기자 다음번에는 후편으로 풀피리가 뭐 때문에 유명한 건지 얘기 좀 들려주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이다빈 기자처럼 우리 학교 소개도 좋고요. 학교에서 있었던 사연이나 고민이 있다던가 하면 어린이 라디오에 보내주세요. 노래와 악기 연주 등의 솜씨자랑 그리고 내가 지은 동시를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팟빵, 유튜브, 어린이 라디오, 네이버 카페, 카카오톡 채널, 이메일, 북프렌드 bookfriend 북프렌드.net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선생님의 책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시간인데 선생님 오늘 어떤 책 갖고 오셨나요? 이거는 제 가장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네, 최인선 작가의 이야기 코딩이라는 책이네요. 네,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들려줄 이야기는 저희 집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예요. 저희 집이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나와 있어요. 저희가 라디오라서 네. 그렇긴 하지만 유튜브로 보시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집이 여기 끝에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 설명해 주시기로는 약간 언덕에서 네. 내려다보면 왼쪽은 사과나무밭, 오른쪽은 정원.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저희 남편이랑 저랑 같이 살고 있고 제가 저희 남편을 김남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김남편의 준말 김남이랑 같이 밭갈이를 하면서 살고 있고 동물들이 있는데 김뻔냥 고양이, 뻔뻔한 고양이 그리고 강아지 김꼬점 꼬리에 점이 있군요. 그래서 꼬점 그리고 닭장에는 수탉과 김수탉과 암탉들. 선생님 꼭 성을 붙이시네요. 네, 김. 아니 왜 또 다 김씨예요? 제가 두 아이를 키울 때 아이들이 다 김씨였겠군요. 예, 그래서 하물며 예. 사물에다가도 예. 김씨를 붙여줬어요. 김연필 뭐 이렇게요? 네, 김연필, 김책상, 김냉장고, 김세탁기, 김필통 예. 뭐 이런 식으로 예. 왜 붙였냐면 애들이 이제 야단을 맞으면 속에서 막 감정이 안 풀리잖아요. 그럼 필통 휙 집어 필통 집어던지지 마. 그 필통은 그냥 필통이 아니라 김필통이야. 김필통이 너를 집어던진 적 있어? 없어. 그대로 잘 놓고 사과해. 쓰담쓰담해. 그리고 냉장고를 쥐어박는데 잠깐 그 냉장고 구박하지 마. 때리지 마. 냉장고가 너를 때린 적이 있어. 그 냉장고는 네가 오기 전부터 우리 집 식구였어. 김 냉장고야. 그렇게 김씨가 다 붙여졌습니다. 여기 읽어드릴게요. 네. 이 지금 읽어드릴 거는 예. 고양이 김뻔냥이 배고파서 예. 버린 전략이에요. 예. 주인 엄마는 김뻔냥에게 자신이 몸살이 났다는 걸 증명하듯 어지럽다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아, 우선 내가 점심을 먹고 기운을 차려야지. 의사 선생님이 식사를 거르지 말라고 했는데 통 입맛이 없다. 그래도 먹고 싶은 거 하나라도 찾아보세요. 한 가지는 먹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죠. 김뻔냥이 성의를 다해 이렇게 말하자 주인 엄마가 머리를 짚으며 대답했어요. 다 먹기 싫다. 하지만 그 중에서 토마토 주스에 샌드위치라면 좀 먹을 수 있겠는데. 하지만 누가 나에게 그걸 만들어 주겠니? 흑흑. 주인 엄마가 측은해진 김뻔냥은 엉겹결에 대답했지요. 제가 해드릴게요.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제가 눈썰미는 좀 있거든요. 토마토 주스의 샌드위치는 주인 엄마가 즐겨 먹는 점심이에요. 네가 뻔뻔하기로 세상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네가? 넌 지금까지 늘 받아먹기만 했잖아. 나한테 한 번도 뭘 해준 적이 없는데? 김뻔냥은 고개를 살짝 돌리곤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시당했을 때 고양이는 이런 표정을 짓습니다. 주인 엄마께 뭔가 해드리긴 했는데 지난번에 아기 새 한 마리와 두더지 한 마리를 선물로 드린 걸 모르시나? 하긴 주인 엄마가 그리 반기지 않았어요. 김뻔냥은 그때 생각이 나서 불쾌했지만 표정 관리를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뻔뻔한 고양이가 아니라 친절한 고양이가 되겠습니다. 아, 걱정하지 마세요. 유리창으로 봐서 다 알고 있어요. 잼은 오디잼으로 하면 되겠고 점점점. 진심이야? 주인 엄마도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참, 치즈도 넣을까요? 물론이지. 어쨌거나 난 들어가서 쉬어야 되겠다. 너랑 길게 말을 주고받았더니 기운이 더 떨어졌네. 앞치마는 여기 있다. 방충문을 열어줄까 기대했는데 주인 엄마는 바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김번양은 오른쪽으로 돌아가 현관문 아래에 있는 고양이 문으로 몸을 들이밀었어요. 예전에는 우아하게 몸을 들이밀었지만 지금은 배가 나와서 구멍을 빠져나오려면 자기 배에 주먹질을 해야 했지요. 이런 수고를 주인 엄마가 아실지 모르실지 하루아침에 달라진 자신의 처지가 적응이 안 되어 좀 얼떨떨했지만 주인 엄마에게 점심을 차려주어야 다음 날부터라도 점심을 얻어먹을 수 있으니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요. 자, 이렇게 해서 김번양이 고양이 문 그리로 들어와 갖고 앞치마를 두르고 샌드위치를 만들어 주는데 이 책이 좀 독특한 거가 이렇게 이야기가 나가다가 문제를 풀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김번양이 실수한 거예요. 토마토 뭐뭐를 안 까고 믹서기에 그냥 갈았음. 껍질을 안 까고 하물며 물에 씻지도 않았어. 뭐 이런 실수를 해갖고 뭐 다시 하고 부엌을 엉망으로 만들고 뭐 이제 뭐 후두거미라고 후두에 사는 거미. 그 거미가 이제 이렇게 하라고 도와주고 그래서 거미의 도움으로 이제 체계적으로 요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막 뒤죽박죽 해갖고 다 태우고 그러다가 그런데 이제 돌발 상황도 생겨요. 예를 들면 빵을 다 태워갖고 빵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 뭐 또 잼이 없으면 뭐를 넣어야 될까? 뭐 그런 거를 어떻게 할지 자기가 대책을 마련해 놓은 다음에 이제 샌드위치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읽어드릴게요. 샌드위치를 결국 만들었어요. 성공했어요. 예, 마침내 김번양은 샌드위치와 토마토 주스를 완성했어요. 그런데 접시는 어디 있지? 찬장을 여니까 접시가 종류별로 가득 들어 있었어요. 김번양은 그 중에서 생선 그림이 그려진 접시를 찾아냈어요. 여기에 담을까? 그때 후두거미가 참견을 했어요. 안 돼. 그건 생선구이를 올리는 접시야. 거기에 샌드위치를 놓으면 비린내가 나. 비린내 좋은 거 아니야? 사람들은 생선 비린내를 전혀 좋아하지 않아. 게다가 몸이 안 좋을 때는 더 지독해. 아마 다 토할걸? 알겠어. 그럼 이 장미 그림이 좋겠네. 장미 향이 나겠지? 김번양은 쟁반을 꺼내 장미 접시에 샌드위치를 얹고 장미 유리잔에 토마토 주스를 담고는 주인 엄마의 방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어요. 사뿐사뿐 제법 무거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고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대신 김번양의 일기를 써주는 거예요. 그날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김번양이 되어서 일기를 써주는 걸로 마무리가 돼 있어요. 재밌었어요? 네. 선생님의 그런 재미있는 맛깔나는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야기 솜씨가. 그걸로 재미있게 이야기를 듣다가 또 문제를 풀려고 하면 너무 머리 아프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또 여러 가지 이런 장치들이 있으니까 네. 이 여러 가지가 잘 결합된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요즘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똑똑하게 만들기 위해서 막 코딩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이들이 컴퓨터에 코딩을 배우기 전에 일상생활에서 자기에게 어떤 일이 닥치면 그거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완벽하게는 하지 못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엄마들이 다 도와주고 뭐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근데 엄마가 도와줄 수 없을 때 또 당황하지 말고 떨지 말고 쫄지 말고 패닉에 빠지지 말고 기절하지도 말고 마치 선생님이 어렸을 때 남의 집에 갔는데 전혀 신나는 즐거운 놀이터인 것처럼 그 집에서 그냥 눌러서 며칠을 살았던 것처럼 저는 그 집에서 계속 커도 아무 상관이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사는 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일이 많이 생기는데 그럴 때 당황하지 말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이렇게 머리를 써서 문제를 해결하고 상황을 개선하고 그럴 수 있는 거를 이 책을 통해서 선행학습 네. 이 책을 통해서 한번 그걸 경험해 보는 본다면 거죠. 예, 예. 살면서 그런 일을 겪더라도 전혀 놀라거나 당하지 않을 것이다. 네. 라는 이야기 코드 이거 그 시리즈인가요? 아니면 그냥 이거 한 권으로 끝인가요? 저희 집에 일이 많이 일어나고 네. 저희 집의 정원을 이야기 정원이라고 제가 아, 이름을 붙였어요. 네. 뭐가 많아요. 아, 그래서 두 번째 권을 지금 생각 중인데 아직 결정은 안 했어요. 정원 가꾸는 거를 워낙 좋아하시다 보니까 그 정원을 선생님이 이야기 정원이라고 이름 붙이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선생님 블로그 이름도 이야기 정원이더라고요. 네, 최인선의 이야기 정원. 네. 저는 그냥 제가 가꾸는 정원을 이야기 정원이라고 붙이고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뭐 이야기가 많이 일어나는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 뭐 예를 들면은 매가 암탉을 낚아채는 네. 그런 일도 일어나고 또 뭐 그 고라니가 막 뛰어와 갖고 밭을 막 엉망으로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렇게 워낙 실제로 거기가 넓고 네. 많은 동식물들이 살다 보니 정말 수많은 연못- 이야기가 있겠네요. 연못 청소를 하느라고 아, 거기 연못도 있어요. 예, 연못에 이제 막 네. 낙엽 떨어진 거, 네. 썩은 낙엽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슉 건졌는데 네. 도룡뇽 알이 있는 거예요. 어. 굵은 지렁이처럼 몽글몽글한 게 이렇게 보여 그 안에 네. 뭐가 있는. 그래서 얼른 내려. 뭐 그런 일 예. 저런 일 뭐 뱀도 나오고 그래서 실제로 일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아이들이 그런 저의 집에 저의 정원에 놀러 오면 놀러 동네 와서 아이들이 거기 놀러 갈 수도 있어요. 네 코로나 전에는 저희 집에 다락방에다가 다락방 도서관을 만들어서 네. 거기를 개방을 했어요. 아. 토요일, 일요일. 아. 그래서 애들이 많이 오고 그래서 이제 단골 손님들도 있고 그렇게 아이들이 오면 유년에 어떤 좀 특이한 체험 경험 그렇죠. 추억 네. 그거를 이야기가 있는 추억 그걸 갖고 가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다락방 도서관에는 국내 작가 책들만 구비했거든요. 네. 외국 작가들 책은 하나도 없어요. 아.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만든 이유는 우리나라 아이들이 너무 많이 외국 책을 보고 자란다. 우리나라 아이들은 우리나라 책으로 키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한국 정체성을 갖고자 하는 마음으로 네. 그렇게 한국 책만 따로 모아놨죠. 우리나라에 그런 도서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도서관도 가꿔놓고 이야기 정원도 있어서 네. 개방을 해왔죠. 아, 그래도 사적인 공간이니까 아니에요. 이거를 저희 집은 애들이 다락방에 올라가려면 네. 저희 집의 모든 곳을 거쳐야 돼요. 선생님 집안을 지나가야 되는 거죠. 집안에 다락방이 있는 거죠. 그거를 이렇게 공개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닌데. 뭐 안 쉬울 게 뭐가 있어요. 이웃집이 놀러 오면은 다 화장실 가다가 주방도 보고 물 먹으러 냉장고 문도 열고 그리고 뭐 집 구경도 시켜주고 너무 좋다. 예, 아주 자랑스럽게 자랑하는 건 뭐냐면 이 탁자를 제가 만들었어요. 저희 오, 남편 뭐 이런 식의 자랑. 여기 타일 제가 붙이고 그 타일은 제가 붙였거든요. 이런 거 자랑하고 저는 그런 것에 대한 그게 꺼리는 마음은 없어요. 선생님은 그러니까 어린이를 되게 좋아하시고 그런 작가 선생님이신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린이 책을 굳이 쓸 필요는 없죠. 저는 제가 어린이를 좋아하는 마음만 없었으면 네. 굉장히 멋진 소설가가 되었을 텐데. 왜냐하면 소설글은 아주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형식을 구사할 수 있거든요. 예. 어린이 책은 예, 잠깐 예. 모르는 낱말을 쓸 수 없고 그쵸. 예. 소설가들은 어린이 책 작가들이 구사하는 모든 거를 다 쓰고 거기에 어른도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예, 쓰는데 그렇죠. 어린이 책 작가는 좀 한정이 돼 예. 있어요. 근데 어쩌다가 어린이 책 작가요? 아이를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걸려든 거죠.
그래서 여기 걸려갖고 네. 어린이 책을 쓰고 있는데 좀 갑갑함이 들 때도 있지만 네. 아이들이 제 책을 읽고서 재밌어, 네. 멋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는 아주 거짓이 1%도 네, 없는 맞아요. 네. 순정 100%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어른 독자가 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어른 독자는 잘 썼다고 느끼면서도 에휴 시시하네. 또는 예의상 재밌다고 해주기도 하고. 거짓말 예. 그럴 수도 있고 예, 알 수 근데 우리 없잖아요. 어린이들은 정말 순도 100%. 예. 네. 그렇게 어린이들이 재밌다고 해줄 때 정말 작가로서 더할 나위 그래서 없이 낚인 기쁘죠. 거지. 예. 잘하셨어요. 이쪽으로 오시길. 예.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이 또 좋아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보내준 재밌는 사연이 있는 곳이 바로 어린이 라디오입니다. 다음 사연은 춘천교대부설초등학교 송가람 기자가 보내준 사연인데요. 전교 부회장 출마. 여러분들 전교 회장, 부회장 출마한 경험이 있나요? 저는 여러 차례 경험해 보았는데요. 제가 약간 당황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전교 회장 1명, 6학년 전교 부회장 1명, 5학년 전교 부회장 1명입니다. 저는 방학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학년이 되어서 전교 부회장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2학년, 3학년, 4학년 동안 학급 회장을 맡았었기에 이번 전교 부회장에도 출마할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출마 소견문을 내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부랴부랴 써서 냈습니다. 저의 기호도 같이 정하게 되는데 이 학교는 뭐 이렇게 절차가 정식으로 하네요. 전 기호 6번이 나왔습니다. 약간 아쉬웠지만 그래도 기호는 상관없으니 이제 그건 신경 쓰지 말고 포스터와 피켓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학교 벽에 붙일 포스터 2장과 아침 8시 10분부터 8시 40분까지 아침 선거 운동할 때 쓸 선거 운동원 피켓 4개를 친구들과 만들어 학교에 냈습니다. 와, 이거 저는 잘 못 맞는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다음날 학교 수업이 시작되기 전 소견 발표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발표할 것을 다 외우지 못해서 종이를 보고 했습니다. 종이를 보지 않고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수업이 끝나고 있을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와, 뭔가 많이 하네요. 예. 하네요. 다른 후보들이 저에게 질문을 한 명밖에 하지 않아서 긴장된 마음이 조금 사라졌습니다. 전교 부회장 후보 합격 명단이 나온 날 저는 합격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 그 느낌을 처음 느껴보았습니다. 제가 열심히 했는데도 합격되지 않아 슬픈 그 느낌이 아직도 기억이 나고 제가 그날 밤 펑펑 운 기억도 생생합니다. 저는 이번에 합격되지 않았더라도 다음에 도전을 또 해볼 생각입니다. 전교 부회장은 최승준이라는 남자친구가 되었는데요. 제가 황당했던 공약은 학교 운동장에 와이파이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이었어요. 그 공약이 이루어졌을 것 같나요? 와이파이와 연결이 되지 않아서 예전과 같아서 저는 좀 당황했답니다. 이렇게 보내줬는데 뭔가 선거를 아주 절차가 그러게. 피켓까지 만들어서 제출해야 되고 토론회도 하고. 아. 근데 우리 송가람 기자가 대단한 게 실패담이잖아요. 네. 보통 이러면 보내지 말아야지 이럴 텐데 내가 실패한 거를 이렇게 자세히 정리해서 보내줘서 그것만으로도 이미 이 선거에서 얻은 게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송가람 기자. 예, 여기 보면은 너무 슬프고 펑펑 울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다시 도전을 해본다고 네. 하니까 예. 그래요. 뭐 졌다가 이겼다가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한데 네. 지금 이 글을 읽어보면 우리 가람 친구는 뭔가 이렇게 내가 열심히 했는데 실패해 본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썼잖아요. 네. 그러면 정말 되게 좌절하거나 다시는 내가 이 일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네. 그래도 그렇게 펑펑 울었음에도 다시 도전해보겠다. 그 정신력이 되게 그래서 이제 이런 경험을 어렸을 때 좀 해봐야지 맞아요. 나중에 어른이 돼서 자기가 물러서야 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물러서야 될 때나 아니면 물러나라고 누가 했을 때나 그럴 때 그래 지금은 물러나야 할 땐가 보다 물러서야 할 땐가 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그것도 삶에 큰 도움이 되죠. 네, 아주 좋은 경험을
예. 잘한 것 같아요. 그 에디슨이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뭐 몇천 번의 그 실패를 해서 네, 그걸 네. 발명한 게 아니라 네. 그 몇천 번의 실험을 통해서 네. 최종적으로 발명했다. 네. 그러니까 실패라는 거는 사실은 없다라는 거죠. 네. 실패라는 거는 없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네. 또 다시 개선해서 결국은 에디슨이 전기 개발 전구. 예. 네, 그걸 개발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결국 에디슨 얘기는 실패 끝에 한 번 성공이 아니라 네, 이 모든 것이 성공의 하나의 과정이다. 예, 라는, 실험을 했다라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네. 송가람 학생이 보낸 것도 그 과정으로 뭐 울기도 해야 되겠지만 네. 좌절할 필요는 없다. 네. 좌절하지 그런 거죠. 않고 또 다음번을 기약하는 그 네. 모습 아주 보기 좋네요. 솜씨자랑 하나 들어볼게요. 원주 지정초등학교 조혜연 어린이가 보내준 아리랑이에요. 노래입니다. 예,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리요 아리랑 구계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와, 아, 뭐 약간 구성지게 부른다고 어. 할까요? 이게 아리랑은 뭐 아이가 부르거나 어른이 부르거나 남자가 부르거나 여자가 부르거나 굉장히 똑같은 그 정서를 전해주고 있어요. 심지어 외국인이 불러도 네. 이상해요. 어떤 그 느낌, 아리랑 네. 특유의 느낌이 네. 전달이 예. 되는 것 같죠? 마치 그게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의 잠재의식 속에 네. 이 아리랑의 그 DNA가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앞소절만 들어도 눈물이 네. 날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한국 사람만이 아는 어떠한 정서. 갈 테면 가라. 가다가 발병 나서 죽을 것이다. 이러는 그게 들어가 있는데 뭐 사람을 보내면서도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예. 뭐 짠하죠. 예. 그 정말 그 알 수 없는 묘한 네. 한국 그 특유의 어떤 그 느낌을 잘 전달해 준 것 같아요. 정말 그 잘 들었고요. 이제 시 한 편 읽어드릴 건데요. 이 시는 선생님이 낭송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럴까요? 영주 남산초등학교 권성현 기자가 보내준 시입니다. 글의 무게 권성현 방학 전날 교과서를 가져온다. 어찌나 무거운지 이 날씨에 땀이 난다.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공부하느라 교과서 여기저기 적어둔 글씨들, 열심히 공부하느라 적어둔 글들의 무게. 오, 뛰어난데요. 예. 겨울인 것 같아요. 이 네. 날씨에도 땀이 난다 하는 거 보니까 음. 1년 동안 공부 다 끝내고 학교에 놔뒀던 책들을 다 가지고 들고 집에 오는데. 돌아오면서 쓴 동시 것 같은데 네. 이게 삶의 무게가 아니라 글들의 무게. 그러네요. 예. 음. 아주 오늘 재미있는 낱말들을 많이 얻었네요. 시를 잘 쓰는 사람들은 제목을 참 잘 짓는 것 같아요. 제목. 네. 네. 글의 무게. 그러네요. 소설가나 동화 작가들은 네. 제목을 그렇게 잘 짓는 사람도 있지만 네. 저처럼 예. 잘 못 짓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못 짓는다는 게 아니라 제목을 짓는 걸 좀 어려워하는 네, 사람들이 네. 있어요. 많죠. 시인들은 정말 이렇게 언어를 아주 응축해서 네. 쓰니까 네. 더 이렇게 덜어낼 수 없는 그런 낱말들의 네. 제목이 많죠. 네. 예. 이것도 아주 제목이 좋네요. 글의 무게. 예. 제목만 딱 봐도 마음이 뭔가- 무거운데요. 왜 마음이 오늘 무겁네요. 떠든 얘기에 무게가 느껴져서. 예. 이렇게 2주에 걸쳐서 방송했는데요. 선생님 어떠셨어요? 저희 방송 마치셔야 아주 될 너무 시간인데. 즐거워서 네. 제가 이 자리에 앉고 싶은 생각이 제 자리가 탐나시나요? 네. 언제든 환영입니다. 예. 진짜요? 예. 농담이고. 예.
어린이 방송이라는 것도 아주 재미있고 그 제목 네. 자체가 사실 방송하면은 어른들만 저도 이제 음악 방송을 들으니까 내 아이들만의 방송이 있다는 거가 예. 아주 애틋하게 다가옵니다. 아, 감사합니다.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예. 많이 봤으면 예, 좋겠어요. 선생님 널리 알려주시고요. 네. 선생님 2주 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여러분 안녕. 곰이랑 문이랑 채소 싫어. 맨날 고기만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편식은 몸에 안 좋아. 골고루 먹어야지. 그래? 그럼 내가 채소에 관한 퀴즈 하나 낼게. 언제나 수줍어하는 채소는 뭐게? 어휴, 채소 먹으랬더니 채소 퀴즈를 내는 거야? 아이 참, 얼른 맞춰봐. 못 맞추면 나 채소 안 먹는다. 수줍어하는 채소. 수줍으면 얼굴이 빨개지잖아. 아, 토마토? 아니, 정답은 홍당무. 아,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지면 얼굴이 홍당무 같아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수줍어하는 채소는 홍당무야. 하지만 토마토도 땡! 정답은 홍당무야. 문희가 정답 못 맞췄으니까 나 야채 안 먹어도 되는 거지? 고민문의 재밌게 잘 보셨나요? 어느덧 완연한 봄이네요. 뛰어놀기 딱 좋은 시기죠. 여러분 즐겁게 신나게 마음껏 뛰어노시고 너무 재밌게 놀다가 어린이 라디오 까먹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 어린이 라디오와 함께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모두 안녕.